여자한테만 와요? 남자한테는 안 와요? 이래 요새도 막 땀이 확 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덥고 막 못 견디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무슨 병전세 같은데 이게 무슨 병인지 좀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갱년기 때 손발이 찬 건 왜 그런가요? 성년기가 끝나고 노년기로 가는 과도기, 즉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 약 10년을 갱년기로 보내게 되는데, 그러나 갱년기가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의욕상실, 무기력, 자신감 상실, 성기능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면 남성들도 한 번쯤 갱년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남성, 여성 모두 갱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 건강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오늘은 갱년기의 적절한 극복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강서 실버클리닉 김현정입니다. 중년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갱년기. 사춘기가 꽃이 피기 위한 고통의 시간이라면 갱년기는 꽃이 지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김현영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년의 여성들이라면 갱년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갱년기, 정확히 어떤 질환을 일컫는 건가요? 네, 갱년기라 하면 폐경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폐경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1년간 생리가 없었을 때를 폐경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 폐경 연령은 52세인데요.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의 여성은 누구나 다 폐경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폐경기 때 나오는 호르몬의 분비에 의한 불안정한 변화들을 갱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갱년기는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폐경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연 폐경과 인공 폐경이 있는데, 자연 폐경은 난소에서 난포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질 않아서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인공 폐경은 수술을 통해서 난소를 제거를 했다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거나 자가 면역 질환, 아니면 심한 다이어트와 스트레스에 의해서 폐경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갱년기는 여자한테만 와요? 남자한테는 안 와요? 이래 요새도 막 땀이 확 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덥고 막 못 견디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무슨 병전세 같은데 이게 무슨 병인지 좀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갱년기 때 손발이 찬 건 왜 그런가요?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주로 여성들이 폐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갱년기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남성들에게도 갱년기가 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남자들도 30대 후반부터는 남자를 남성스럽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분비가 약하게 되는데요. 이 분비가 자꾸자꾸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더 많아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곡을 보게 돼도 눈물만 흘리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갱년기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남성들도 갱년기가 올 수 있는 거였네요. 네네. 자, 저처럼 이렇게 갱년기를 많이는 알고 있지만 네.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주변에서 보면은 얼굴이 화끈거린다거나 손발에 땀이 난다거나 네. 좀 두근거리는 현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왜 그런 걸까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트로겐 분비에 의한 그런 반응들입니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지면서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손발이 차거나 저리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좀 다른 증상인가요? 아니요, 그냥 거의 똑같은 증상이고요. 이것도 에스트로겐이 역할을 하고 그런 말초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이렇게 신경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똑같은 다 폐경에 의한 증상들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증상들과는 달리 또 하나 성기능 장애도 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문제도 호르몬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저하가 되면은 질 점막도 얇아지고 질 분비물도 안 나와서 성교통이 생기게 되고요. 또 요도에 자극하는 그런 세포들도 점점 줄어들어서 요실금도 생기고 뭐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깔끔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원장님, 말씀 중에 에스트로겐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정확히 에스트로겐이 우리 네.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에스트로겐은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데요. 이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는 피부 쪽에서 우선 예를 들어보면 이 여자의 피부가 이렇게 탄탄하고 윤기가 흐르고 투명하고 이렇게 맑은 것은 에스트로겐에 의한 작용이고요. 만약에 에스트로겐이 나타나지 않으면 피부는 점점 까매지고 칙칙해지고 물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여자를 여성스럽게 해주는 그런 특징에는 모두 다 여성 호르몬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슴이 커지는 거, 생리를 하는 거, 임신을 하는 거, 또 질 쪽에서도 작용을 해서 뭐 성교통이 없다든가 질 분비물이 촉촉하게 나오는 거, 또 여성 호르몬이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여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갱년기 오는 사람마다 증상도 다 다를 것 같고요. 나타나는 시기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 증상이 다양하고 시기도 다양합니다. 근데 폐경이 되면 여자들의 대부분 한 70~80%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울하고 잠을 못 자고 그 정도는 대부분 다 느끼게 됩니다. 아, 그런 네.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집에서도 이 갱년기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폐경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1년간 생리가 안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시기만 갖고도 폐경은 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폐경 이행기라는 거는 보통 한 4~5년 정도가 필요를 하게 되는데요. 이 4~5년 동안 생리 양이나 생리 주기 이런 게 굉장히 불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 주기가 많이 흐트러졌다면 폐경을 점점 준비를 하시고요. 만약에 생리가 3개월 이상 안 나온다거나 그런 아까 땀이 난다거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쿵쿵거리는 그런 증상이 나온다면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요, 땀이 난다거나 얼굴이 화끈거린다거나 네. 이런 증상들은 따로 치료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의외로 간단하게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꺼려 하시지만 대표적으로 먹는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방법으로 한 3주에서 4주간 끊임없이 드신다면은 대부분은 다 호전이 되십니다.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약 말고도 식이요법을 통해서 네. 좀 갱년기에 좋은 음식들이 있을까요? 갱년기에 좋은 음식은 제일 대표적으로 인삼이 있는데요. 인삼에 있는 사포닌이 여성 호르몬과 가장 유사하고요. 또 많이 알려졌다시피 검은 콩. 이건 검은 콩뿐만 아니라 모든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아주 좋습니다. 또 석류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장기 복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인삼이나 콩을 많이 섭취를 해두면 네. 갱년기가 오는 시기도 좀 늦출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그런 영양 성분을 잘 보충을 하시고 몸을 끊임없이 관리를 하신다면 폐경을 점점 늦출 수는 있는데 이것이 예방치료법으로는 쓸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군요. 네. 갱년기를 예방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갱년기는 누구나 다 피해갈 수가 없는 질환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다 갱년기에 한 번은 걸리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가가 이제는 폐경 이후의 한 30~40년 정도의 삶을 굉장히 다양하게 결정 지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갱년기를 피해갈 수가 없다면은 잘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폐경기는 여자한테
여자한테는 피할 수 없는 시기고요. 이 폐경기, 이 갱년기에 이 4,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폐경기 이후에 3, 40년의 삶의 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경이 됐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니까 이때 약을 충분히 잘 드시고 영양 섭취와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쾌활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를 하신다면 다음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갱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임산과 콩과 석류, 그다음에 뼈에 좋은 그런 멸치 같은 거를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폐경이 되시면은 대부분 1년 안에 골다공증이 가장 심하게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 운동 후에는 제일 좋은 것이 걷는 거, 또 햇볕을 보면서 하루에 30분 이상 걸어주시고, 또 관절이 안 좋으시다면 이 걷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수영이나 요가 같은 그런 관절에 좋은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주십시오. 가벼운 운동과 적절한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갱년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가벼운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중년 이후에 멋진 삶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현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서원 실버클리닉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